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더 멀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기보다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를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 그것이 문명을 만들고 길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했다. 그 결과 세계는 연결되었고 인류의 시야는 폭발적으로 넓어졌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단순한 모험심이 아니라 확장하려는 본능이었다. 인류의 시선은 다시 새로운 곳을 향했다. 그곳이 바로 남극이었다. 끝없는 얼음과 혹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왜였을까? 단순히 정복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협력과 지혜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남극 탐험은 그래서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인간 가능성의 경계를 넓히는 실험이었다. 이 거대한 도전의 한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선택과 리더십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세 사람이 있다. 모든 대원을 살려 돌아온 리더, 목표를 향해 나아갔지만 돌아오지 못한 탐험가, 그리고 완벽한 준비로 역사를 쓴 개척자. 이제 그 중에서도 극한의 절망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첫 번째는 끝까지 살아 돌아온 리더 어니스트 셰클턴의 이야기이다. 1915년 1월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대담한 꿈을 품고 출발한 탐험선 인듀어런스 호는 얼음 바다에 갇혀버렸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얼음에 짓눌리던 배는 결국 산산조각이 났다. 그 순간은 모든 모험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셰클턴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로 바뀌었다. 모두를 살려 돌아가게 하는 것. 그는 대원들을 3개의 작은 보트로 나누고 텐트를 찢어 돛을 만들고 펭귄과 물개를 잡아 연명하며 떠다니는 얼음 위에서 버티게 했다. 결국 셰클턴은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린다. 작은 보트를 타고 1300km가 넘는 바다를 건너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일이었다. 그 여정은 파도에 삼켜질 수도 있는 거의 자살에 가까운 항해였다. 하지만 그는 가장 약한 대원이 아니라 가장 강한 대원들과 함께 떠났고 남겨진 이들을 끝까지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선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리더십의 기적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결국은 755일 만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이 생還했다. 이 기적 같은 생존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이다. 대원들의 심리를 끝까지 관리했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방향을 제시했으며 상황에 따라 목표를 유연하게 바꿨다. 셰클턴은 탐험가 이전에 사람을 살리는 리더였다. 두 번째, 같은 땅 다른 결과를 초래한 로버트 펠컨 스콧의 이야기이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영국 탐험가 스콧 역시 남극에 도전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용감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죽기 전 그들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참담했다. 스콧은 텐트 안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다. 그들의 식량은 바닥났고 기온은 극단적으로 떨어졌으며 구조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때 한 대원, 로렌스 오츠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미 동상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다. 그는 밖으로 나가기 전 이렇게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오겠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 그리고 그는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신이 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동료들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 장면은 인간의 숭고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낳는지도 보여준다. 스콧의 일기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다. 그와 대원들은 모두 남극에서 생을 마쳤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문제는 용기가 아니라 준비였다. 남극에 맞지 않는 조랑말을 썰매로 사용하였고 개썰매와 스키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배제했으며 하루 4000칼로리가 필요한 환경에서 부족한 식량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 팀 구성과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다. 결국 그들은 점점 탈진했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스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열정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세 번째, 완벽에 가까운 준비자 로알 아문센의 이야기이다.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
그는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북극 원주민 이누이트에게 생존 기술을 배웠고 개썰매와 스키를 적극 활용하였다. 식량을 미리 곳곳에 저장하여 보급기지를 구축했다.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계산하였고 단순히 식량을 묻어둔 것이 아니라 깃발을 수킬로미터 간격으로 세워 어떤 날씨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했다. 이 덕분에 그의 팀은 단 한 번도 식량 부족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 팀원들을 철저히 훈련시켰다. 그의 탐험은 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아문센의 탐험 일지는 의외로 담담하다. 오늘도 계획대로 이동했다. 날씨는 좋았다. 이 평범한 문장이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완벽에 가까운 준비는 위기를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든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같은 남극에서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말로 이어졌다. 세 리더의 차이는 확연하다. 특히 이 세 사람 리더들의 특징과 결과를 보면 셰클턴 위기 속 유연한 리더십 전원 생환, 스콧 열정 중심, 준비 부족, 전원 사망, 아문센 마이너스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최초 남극점 도달.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자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그 말을 그대로 증명한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준비, 리더십의 측면이다. 아문센은 준비로 승리한 리더이고 셰클턴은 리더십으로 생존시킨 리더이며 스콧은 준비 부족으로 무너진 리더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남극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다. 인생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때로는 공동체를 이끌 때에 우리는 늘 세 갈래 길 앞에 선다. 스토처럼 준비 없이 뛰어드는가? 아문젠처럼 철저히 준비하는가? 셰클턴같이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가?